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탑재해서 발사하게 되면 요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미사일은 갑자기 궤도를 올렸다 낮췄다 회피 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KAMD가 효과적으로 그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함축 체계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게 북한 장사정포 위협 아닙니까? LAMD 사업에서 이제 수도권에 한 5개 포대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해서 10개 미만의 포대를 전력화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30km까지를 이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가 수도 서울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대한 방어는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북한이 괌까지 3,000km ILBM을 완성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킬체인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줘야 미국 괌이 어쨌든 본토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핵 우산이니 핵 확장 억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보장을 해주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10,000km 이상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있는데 미 본토를 타격한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나 항공모함 기지를 타격한다고 위협하게 되면 과연 미국이 우리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줄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우리는 너무 한미 동맹 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100% 미국을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자주국방이 중요한 면이기도 하니까 그런 게 6.25 전쟁도 사실 그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되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결국 6.25 전쟁이 발생했는데 또 하나 이제 삼축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올 초에 미국의 북한 위협 보고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KN 계열, 즉 KN 23, 24, 25 계열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서 발사하게 되면 요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격추가. 그건 왜 그러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네네. 크기가 크잖아요. 단거리도. 단거리 그러니까 크기와는 네. 상관없고 네네. 이제 그 왜 요격이 안 된다, 요격이 곤란하다고 미국에서 평가를 했냐면 파밥이라고 탄도미사일이 일정한 탄도를 그리면서 쭉 가는데 이 미사일은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궤도를 올렸다 낮췄다. 그 러시아 회피 기동을 한다. 회피 기동? 이스칸데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회피 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KAMD가 효과적으로 그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미국도 힘들어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상당한 어떤 안보 위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탄도미사일 사격 지휘 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라든지 전자전 스펙트럼을 이용한 전자공격 뭐 이런 무기가 신속하게 전력화돼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해결책이 제일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러시아의 이제 핵탄두들이 이제 세 개가 갑자기 분리돼서 가짜 진짜 더미 탄이랑 진짜 탄이랑 분리돼서 떨어진 핵탄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회피 기동을 하면서 날아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써고 있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보다는 기술이 확실히 떨어지긴 할 건데 확실히 보완을 하려면 전자전 무기가 확실히 필요는 하겠네요. 전자전 무기가 확실히 필요한 거죠. 사실 일본도 그 YS-11EB라고 전자정찰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EC2라는 그 전자 신호정보 수집기, 그 다음에 EC1이라고 해서 그 전자전 훈련기, 이런 전자전기를 사실은 전력화해서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공백이 생긴 거죠 지금? 왜 안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이 주한미군의 어떤 전자전 자산들이 이제 그거를 커버를 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전력하는데 다소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미국도 주한미군의 전자전기 배치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그 기지, 주한미군. 예, 나 괌에 있는 기지에서 이제 그 한반도로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이름이 EA-18 그라울러 맞지 않나요? 아, 그 전자전기 정확한 명칭은. 근데 네. 그거 수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예, 그 굉장히 어떤 그 국가 보안상 굉장히 그렇죠. 그게 중요한 비밀이. 유일하게 F-22 랩터를 격추시킨.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어찌 됐건 그러니까 북한은 핵 공격 이렇게 핵 공격력 억제에 조금 부족한 거네요. 네, 지금 부족한 상황이. 겁니다. 네. 그래서 삼축 체계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삼축 체계 지금 뭐 누락돼 있는 게 이제 북한 장사정포 위협 아닙니까? 북한 장사정포 위협인데 뭐 일부 과장된 어떤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170mm 곡산 자주포라고 하죠. 사거리 60km 나가는 그 곡산 자주포하고 이제 240mm 방사포가 340문이 이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 포들이 전부 발사를 했을 때 시간당 뭐 16,000발 또는 뭐 2만 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쏠 수 있고 월계인별가 그렇게 되면 1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저기 전문가들은 많이 이게 과장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킬체인이라는 어떤 그런 선제 타격 능력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북한의 특히 장사정포 그 중에서도 자주포의 성능은 105mm나 120mm 박격포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억지로 사거리를 늘리려고 소련제 포신을 2개 이어서 붙였고 또 그 탄두 중량도 105mm가 한 43kg인데 20kg예요. 이 저기 북한 170mm 자주포는. 그래서 크게 위협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사격을 한다 그래도 우리 대포병 레이더에 의해서 바로 카운터 어택을 당할 거기 때문에 실제의 어떤 위협은 사상 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군이라는 게 뭡니까? 최상의 상황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항상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사정포 요격 체계에 빠져 있는데 대응은 빠져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 군이 지금 LAMD라고 체계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해운정부 와서도 그걸 2029년에서 2026년으로 뭐 이게 이 전력화를 당기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LAMD에서 170mm는 이게 제외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170mm의 어떤 그 자주포에 대한 어떤 단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외된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이게 로켓보다 작아서 탄두가 작고 작아서 이거를 감시하는 고성능 감시 레이더나 요격하는 체계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돈이 든다 이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0mm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위력도 약하고 그리고 뭐 5분에 1발, 2발 정도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사람 인력으로 이제 끌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잡혀서 우리 K9이나 뭐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이라 그러죠. 거기에 다 이렇게 타격이 되기 때문에 뭐 위협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배치된 170mm를 동시에 발사하게 되면 시간당 3,300발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건 거잖아요. 네.
우리 측 자주포는 네. 엄청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곳에 그렇죠. 떨어지는데 얘네는 쏘면은 어디 떨어질지 부정확하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질 수 그럼 만약에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진짜 만약에 대기업 회장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맞을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죠. 누가 맞을지 모르는 불벼락이 진짜 걔네 아니, 날로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군사 시설을 목표로 타격했는데 민가 지역에 그대로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네. 엄청난 경제 손실, 인적 손실이 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장사정포라는 게 네. 일반 대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것만 날라오는 거잖아요. 네. 장약은 빠지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격추를 해? 요격을 해요?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LAMD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해군 미사일 있잖아요. 해군 미사일을 이제 개량해서 이제 그 속도도 이제 높이고 가격도 좀 다운시켜서 최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를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아니 3,300발이 날라오면 네. 3,300발의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너무 가성비도 떨어지고. 그렇죠. 사실 장사정포 한 발이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그 LAMD 미사일은 최소가 6억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6억으로 100만 원짜리를. 예,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아 그렇죠. 충분히 가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는 있지만 170mm가 누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170mm가 별 의미가 없다고 이제 이 판단한 사람들의 어떤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도발이거든요. 그때 400여 발을 북한군이 쏘았는데 연평도에 탄착된 발수는 170여 발, 50%도 안 됩니다. 50%도 안 되고 그 중에서도 170여 발 중에서도 20발은 불발탄이 났어요. 불발탄이 났고 나머지도 제대로 이 신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불량해 가지고 탄착군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제 그런 걸 보고 170mm 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과연 뭐 그런지 사실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있는 거죠. 400발 중에 170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네. 피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경제도 더 발전돼 있고 네, 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발만 떨어져도 사실 큰 데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LAMD 사업에서 이제 전력화를 2030년도까지는 전력화를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포대 수를 수도권 주요 핵심 시설 위주로 이제 배치를 전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개념하에 수도권에 한 5개 포대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해서 10개 미만의 포대를 전력화로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면 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이제 30km까지를 이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행정구역이랑 다르네요. 행정구역에는 다르죠. 행정구역은 경기도까지 수도권. 네, 경기도까지 하는데 이제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게 딱 서울만 방어하는. 그렇죠. 아. 사실은 인천공항도 일부 포함되는 거죠. 아, 그래요? 30km. 그러니까 어찌됐건 강서구에서 송파구, 강동구까지 한 30km 네, 나오니까. 그렇죠. 딱 그 정도구나.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경기도가 수도설 인구보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에 대한 어떤 방어는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를 대비하려면 100개 소대, 100개 포대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100개 포대를 다 전력화하는 것은 엄청난 국방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사실 지리적 문화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수도권과 이 경기도 지역을 구분해서 이 방어 체계를 전력화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있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고 일단 수도권 위주로 배치를 하되 이어서 단계별로 국방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 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